오늘은 조합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순열 배우셨고 오늘은 조합을 할 차례인데, 조합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컨비네이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라는 의미죠. 이 컨비네이션이라고 읽고 C라고 쓰는데 초이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택이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컨비네이션 기호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지 이것들을 나열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HR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NHR은 N개 중에서 R개를 마찬가지로 선택한다에 대한 의미인데,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이건 종류가 N종류가 있지만 여러 개를, 이제 한 종류를 여러 개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 차이는 뭐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두 개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아래 것은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 위쪽은 그냥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R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일 가게에 갔더니 A, B, C 세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과일을 가지고 총 10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종류가 3개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를 여러 번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개를 사는 개수를 스몰 a라고 놓고 B개를 사는 개수를 스몰 b, C개를 사는 개수를 스몰 c라고 놨을 때 이 세 개들의 합은 얼마를 만족한다? 그렇죠, 10개를 만족한다고 쓰시면 되겠죠. 순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4가 먼저 사고 뭐 A 먼저 사고 B 사도, B 먼저 사고 A 사도 어차피 내가 모아놓은 개수만 따지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결과는 3H10이라고 쓰거든요. 세 종류의 과일을 합해서 총 10개를 산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3H10이라고 쓰시면 되고, 항상 이 세 문자들은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세 문자들 A와 B와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0부터 시작해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3H10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얘는 컨비네이션 통해서 계산이 가능한데 이 두 개 더해서 1 빼시면 돼요. 12 컨비네이션,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10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 12 컨비네이션 10이 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의미를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갖고 와서 선생님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 활용이 됐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컨비네이션 H 기호의 의미는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14번 문제 볼까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A, B 2명이 있고 유권자,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6명이 있는데 각각 무기명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A가 받는 표의 개수를 스몰 a개, B가 받는 표의 개수를 스몰 b개라고 놨을 때 이 둘을 합하면 얼마를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죠? 6명의 유권자가 있었으니까 6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구하시면 A, B가 모두 0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2H6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계산하실 때는 두 개를 더해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6 쓰시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7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번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이고 기명 투표는 중복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5번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내죠. 자, 그러니까 빨간색을 각각 공을 꺼내는데 순서하고 상관없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걸 꺼내도 노란색, 빨간색을 꺼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각각의 공이 꺼내지는 개수를 A, B, C라고 놨을 때 이것들이 합이 6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A, B, C는 모두 뭐라고 그랬습니까? 4개씩 들어있으니까 최대 4개씩 밖에 못 꺼내는 거죠.
근데 문제 보시면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A, B, C 모두 다 몇을 만족해야 됩니까? 1에서 4 사이를 만족해야 되겠네요. 무슨 뜻이냐면 최대 4개까지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A, B, C 모두 한 개는 뽑아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등식 이해 가시죠?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 B, C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분을 맞춰줘야 우리 공식을 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는 뭐 괜찮은데 1이 문제가 되는 거죠. A, B, C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1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서 부등식의 각변에서 1을 뺍니다. 그러면 A에서 1을 뺀 것을 A'이라고 쓰고 B'이라고 쓰고 C'이라고 쓴다면 0에서 3 사이다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식을 마찬가지로 A', B', C'으로 바꾸려면 여기서 1을 빼고 여기서 1을 빼고 여기서 1을 빼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이 각각 1을 3번 뺐으니까 이건 3이구나 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A'은 0에서 3 사이가 가능하니까 0 대입할 수 있고 그리고 3까지 커버가 가능했죠. 아까는 사실 A, B, C가 4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프라임으로 돌려놨더니 뭐 가능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3H3이다 라는 결과를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항상 중복조합 문제를 공식에 태우실 때는 왼쪽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하고 오른쪽은 이수보다 작은 수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 조합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얘를 7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4가 됐겠죠? 그러면 얘가 4가 됐으면 중복조합에서는 4, 0, 0이라는 경우의 수도 다 세서 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얘가 4가 됐는데 요 값은 3밖에 안 되니까 4, 0, 0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4, 0, 0, 0, 4, 0, 0, 0, 4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뭐 여사건 풀듯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걸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그죠? 오케이. 16번 갈게요. 16번에서는 뭐 가볍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은데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승이죠? 얘를 전개하게 되면 x, y, z를 곱해서 총 5승을 만족해야 되니까 x가 곱해지는 개수를 a개, y가 곱해지는 개수를 b개, z가 곱해지는 개수를 c개라고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위식을 전개하면 이런 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1승 이런 항이 나왔다면 a는 2, b는 2, c는 1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구했을 때 얼마를 만족하는 게 맞습니까? 5를 만족하는 게 맞고 A, B, C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되겠다? 그렇네요. 3H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중복조합은 그 문제가 중복조합이라는 거 알아맞히시면 그 다음부터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17번 문제 볼까요? 17번 선생님 이제까지 열심히 썼던 이 식을 그대로 줬습니다. 선생님 문제 풀 때 이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지에서는 중복조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꾸 공식을 태우고 있는데 이 식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라고 했고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3h 10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이게 1번이었고요 자, 2번은 양의 정수이니까 x, y, z가 모두 몇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미니멈은 항상 몇으로 맞추라고 했죠? 그렇죠. 0으로 맞추셔야 돼. 얘를 0으로 맞추려면 양변에서 1을 빼줘야겠네요. 그래서 프라임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1을 3번 뺐겠네. 너는 그러면 7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H, 7 바로 태워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나식을 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얼마를 만족합니까? 10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모두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조건에 보면 A, B, C, D 중 2개는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4개 중에서 그렇죠? 2개를 고르면 그 값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뜻이죠. 그래서 2개를 고른 걸 A와 B를 골랐다 치고 얘네들 0으로 썼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C와 D는 0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CD의 값은 당연히 CD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CD를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 미니멈이 지금 안 맞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서를 얼마를 빼야 됩니까? 그렇죠. 1을 빼주면 얘가 프라임 찍히고 너는 8로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조합을 구하시면 당연히 2H8이다라는 걸 어떻게 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죠? 간단하게 문제 풀어가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19번을 갈게요. 19번 보시면 선생님이 이런 함수 문제들을 이렇게 풀면 쉽다고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문제 풀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F에 대한 대응입니다. 보세요. 1번 보시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우리 1번 옆에다가 하나 쓰셔야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지 않으니까 대응이 아니고 함수가 맞는 거고요. 1대1 함수라면 1이 4개 중에 하나에 대응이 될 거고, 그럼 1이 어딘가에 대응이 되면 2는 하나 피해야 되니까 3은 또 하나 피해야 되니까 4, 3, 2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2번은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입니다. 요거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둘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x1이 x2하고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으니까 여기에 원소가 3개면 여기도 몇 개의 최소한 대응은 돼야 됩니까? 3개 서로 다른 원소가 같지 않은 원소 3개로 대응돼야 되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대응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4개 중에 3개를 이렇게 3개를 골랐다 칩시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계소 비교로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x1이 작았을 때 함수값도 작기 때문에 대응의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선택, 그렇죠? 곱하기 후 배열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답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3번은 x1이 x2보다 작거나 작으면 fx1하고 fx2가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전형적인 형태의 중복조합이 될 텐데 이게 왜 중복조합이 되냐면 보세요. 일단 작을 때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아마 같다와 작다로 생각해 주시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소가 3개니까 선생님이 4를 뽑고 또 4를 뽑고 5를 하나 뽑았다고 생각합시다. 7은 안 뽑았다고 생각하고, 그럼 4에 동그라미가 2개 쳐져 있으면 1은 4로 가는 게 맞고요, 2도 4로 가야 돼요. 3이 5로 가야 되니까요. 그쵸? 얘네들의 순서가 1과 2는 같은 쪽으로 대응시키고 3은 큰 쪽으로 대응시켜야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를 A개, 얘를 B개, 얘를 C개, 얘를 D개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동그라미 칠 건데 이것들의 합이, 이게 동그라미 치는 개수의 합이 3을 만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번 더 4, 4, 4 여기 A가 3이 된 거야. 그러니까 3, 0, 0, 0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모두 다 4로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개수가 대응하는 개수랑 서로 같아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런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4이지 3이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번은 조합이고요. 3번은 중복조합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1대1 1대1 함수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항 정리. 우리 두 번째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이항 정리 한번 이어서 가봅시다. 이항 정리는요, 이항, 서로 다른 두 항의 개수를 정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항 정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항 정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 n승을 전개하게 되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B를 기준으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항을 곱해서 n승을 만들기 때문에 A의 개수와 B의 개수의 합을 구했을 때 총 n개를 만족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을 썼어요. B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B를 하나도 뽑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두 A를 뽑겠다는 뜻이니까요. 곱하기 A의 n승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n 컨벤션 1을 썼어요. b를 한 개 뽑겠다는 얘기죠. b를 한 개 뽑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b의 n승이니까 a 플러스 b가 이제 n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 n개가 곱해져 있을 때 그 중에 한 개 항을 뽑아서 b를 쓰고 나머지는 모두 a를 쓰겠다는 얘기죠. 제일 앞에 b를 쓰고 쭈르륵 n을 쓰면 b 곱하기 a를 쓰면 b 곱하기 a의 n-1승이 곱해진 하나의 항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뽑고 나머지 a를 뽑아도 똑같은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항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류항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을 구해주면 결국 b를 선택하는 개수만큼 동류항의 수가 나오겠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곱하기 a의 n-1승 곱하기 b의 1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써볼까요? n 컨비네이션 2 우리 같이 합시다. n 컨비네이션 2가 무슨 의미라고요? a 플러스 b의 n승이 n개가 쭉 곱해져 있을 때 그 중에 두 개는 누구를 선택하고 그렇죠. 두 개는 b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a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의 n-2승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n 컨비네이션 n에 b의 n승이 되는 거 너무 당연할 거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a 플러스 b 두 개의 항에 n승이 올라왔을 때 얘를 전개하는 방법을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항 정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항 정리 없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위항 정리 요것만 계산하시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항 쓰시는 김에 저 a와 b 대신에 1과 x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1과 x를 대입해 보시면 이항 정리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a 대신 1 대입하면 1의 n승은 하나만 하니까 여기는 뭐 n 컨벤션 0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n 컨벤션 1인데 어차피 얘는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b의 1승 쓰시면 되고 n 컨벤션 2에 b의 x의 제곱 쓰시면 되고 이렇게 나가겠지. 제일 마지막 항은 당연히 n 컨벤션 n에다가 x의 n승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최근 수능에서는 이 항정리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항정리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선택형 수능으로 넘어왔을 때 경우의 수에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 상위권 문제, 난이도 문제들이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항정리는 아무래도 가볍게 공식 정도 외우시면 될 정도로 출제가 될 겁니다. 너무 신경 쓰시거나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단원이에요. 자, 이 1번 문제 봅시다. 학교 내신 보실 때는 또 공식 잘 외우셔야죠. 1번 보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볍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개식에서 x의 제곱이니까 얘를 몇 개 뽑겠다는 뜻이지? 그렇죠. x 제곱이 나오면 2개 뽑아야 되는 거고 y의 3승이니까 이거 몇 개 뽑으면 되겠습니까? 3개를 뽑아주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5 컨비네이션 2든 3이든 아무거나 써도 되죠. 아까 선생님이 뒤에 걸 기준으로 잡았지만 아시겠지만 5 컨비네이션 2와 5 컨비네이션 3은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5 컨비네이션 2 쓰시고 앞에 거 2개 뽑았어요. 2x의 제곱 쓰시고 5y에 몇 승을 쓰면 되겠다? 3승을 쓰면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전개해 주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풀어내실 수 있죠. 그 다음 거 2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분의 1의 8승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x의 7승의 개수를 구하라 아까 문제거든요. x의 7승. 근데 위의 식하고 아래 식하고 차이 뭔지 아시겠죠? 위식은 항의 종류가 항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아래식은 항이 하나로 되어 있죠. x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x의 n승을 구할 때 둘이 곱해지면서 지수연산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x제곱은 몇 개를 뽑고 2x분의 1을 몇 개를 뽑는지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대충 푸셔도 되긴데요. 얘가 8승이니까 3승을 가져가면 얘 안 나올 테니까 그죠? 얘가 4승을 가져가면 얘가 5승을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연산해주면 8승에 5승이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얘가 5승을 가져갔다 6승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몇 승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얘는 6승이면 아니구나 5승을 가져가면 10승이네요. 선생님 아까 잘못했네요. 4승을 가져갔을 때 안 되고 5승을 가져가면 10승이고 여기가 3승이니까 10승에 아래 3승이니까 7승 맞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 문자로 잡아가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게 특정한 문제에서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간단한 연산 문제 나왔을 때는 선생님처럼 풀어가셔도 쉽게 풀 수 있어요. 특히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죠.
8 컨비네이션 3 쓰시고, 그죠? 여기가 5승이니까 x제곱에 전체 5승 쓰시고 마이너스 2x분의 1에 전체 3승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만 만들어주시면 되죠. 전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 8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하시면 이 값이 8, 7, 6 나누기 3팩 정도 쓰시면 되고, 여기는 x에 10승 쓰시면 되고, 여기 연산하시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8분의 1이 깔릴 거고 x에 3승분의 1이 나오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두 개 지워져서 7승이 만들어질 거고, 8 지우고 6 지우니까 앞에 있는 개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7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기억만 하시면 뭐 앞쪽에 a 플러스 b n승을 전개하는 것은 뭐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번이요. 2번은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승입니다. 여기서 상수항을 구하랍니다. 뭐 영승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앞에는 뭐 이항정리 이런 거 아니에요. n승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전개해서 푸시면 되는데 뒤쪽은 뭐 이항정리 도움 좀 받아야겠죠.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x제곱 갖다 놓고 x 마이너스 x분의 10승 쓰시고 플러스 2 갖다 놓고 x 마이너스 x분의 10승을 씁니다. 이제 뭐 했는지 아시죠? 뭐 간단한 연산했습니다. x제곱을 1로 전개했고 2를 1로 전개했고, 그죠? 그래서 두 개 항으로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항이 구해진다면, 요식에서 상수항이 구해진다면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x제곱분의 1이 남아있어야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4승을 뽑고 얘를 6승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x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뽑아낸다면 몇 승을 뽑으면 되죠? 그렇죠. 이건 같이 똑같이 5승씩을 뽑아가시면 상수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컨비네이션을 뽑으시면 되니까 10 컨비네이션 4 쓰시고 x에 4승 쓰시고 마이너스 같이 가져가는 거 잊지 마시고 10승이 아니고 6승을 써주신 다음에 이거 연산하고 더하기 뒤에 거 50 연산만 해주시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요.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은 1 플러스 2x의 전체 4승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5승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몇 승을 구하라? x제곱을 구하래요. 두 개를 곱해서 x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0승이었다면 얘가 2승이면 될 거고, 얘가 1승이면 1승이면 되고 2승이면 0승이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눴을 겁니다. 이게 0승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4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겠다는 얘기죠. 2x를요. 그러면 1을 4번 뽑아야 되니까 1의 4승. 뭐 물론 안 써도 되고, 여기는 5개 중에 2개를 뽑았다는 얘기죠. x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그럼 너 2개 뽑으면 되고 너는 안 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뽑았다는 얘기죠. 1 쓰시면 되겠죠. 4커미션 1 쓰시고 2x에 바로 쓸게요. 1승 갖다 쓰시면 되고, 위 뒤쪽은 5 컨비네이션 2 쓰시고 마이너스 x를 하나 뽑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2개 뽑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에다가 2x를 2개 뽑아주면 되죠. 여기는 2x를 2개 뽑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5 컨비네이션 이거 1인데 여기 잘못 썼으면 미안합니다. 5 컨비네이션 0 쓰셔야 되겠죠. 5 컨비네이션 0 쓰시고 x는 하나도 뽑지 않았으니까 1을 5번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거거나 이거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건화로 연결을 했으니까 얘를 더해주면 됩니다. 여긴 이렇게 얘기하겠지. 4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고, 그죠?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고라고 연결되니까 당연히 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항정리 활용이라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와있고 이항계수의 성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은요, 우리 문제 4번 풀면서 간단하게 좀 외워주고요. 이것도 자세한 이유와 공식 증명이 필요하시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차근차근 증명해 드릴게요. 증명을 한번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것처럼 파스칼 삼각형으로 증명하지 마시고요. 그 그림으로 증명하지 마시고 조합의 성질을 활용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에다가 한번 풀어볼까요? 4번에 그 위쪽에 이런 공식, 거기 써있는 공식이 있죠? 이렇게 써있죠? 2 컨비네이션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따라 가서 10 컨비네이션 2가 나오면
옆에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지 마시고 요 아래 첨자가 계속 2로 일정하지, 그지? 2로 일정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 수가 이 두 수가 같은 것을 확인하세요. 이해가는 거죠? 첫 번째, 아래 첨자가 다 같은 거 확인하시고요. 왼쪽, 오른쪽 수가 서로 같은 거 확인하셨으면 마지막 컨비네이션에 하나씩 증가시켜서 쓰시면 돼요. 11 콤비네이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인데요. 그냥 지금 외웁시다.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첨자가 다 같고 제일 앞에가 딱 붙어있을 때, 둘이 똑같을 때, 다시 한번요. 뒤에가 다 같고 앞에 둘이 같을 때, 뒤에가 다 같고 앞에 둘이 같을 때 항상 파스칼 삼각형 공식 이용해서 결론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두 번째는요. 요 꼴이 근데 우리 조합의 성질상 우리 이런 공식 알고 있거든요. 2 컨벤션이랑 2 컨벤션 여기랑 같고 3 컨벤션이랑 3 컨벤션 1은 같고 여기 뭐 4 컨벤션 2가 될 텐데 10 컨벤션 8이랑 같습니다. 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둘의 갭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야. 둘의 갭이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계속 갭이 일정하게 되면 이것도 돌려보면 똑같은 파스칼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일정할 때는 제일 앞에 거와 제일 뒤에 거 두 개만 확인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딱 붙어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것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이게 파스칼 삼각형 공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암기해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은 문제를 보자마자 먼저 드는 생각은 거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설명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보세요. 1 플러스 x의 7승이죠? 우리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불러요. 공비알이 1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일로 갈 때 1 플러스 x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초항은 제일 앞에 있는 1 플러스 x가 맞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관 공식 갖다 대입하시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갖다 쓰시고 초항 1 플러스 x 갖다 쓰시고 1 플러스 x의 항의수 7개요. 7승 마이너스를 쓰시면 됩니다. 등비수열 합관 공식 모르시면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럼 이 결과는 뭐 나오겠습니까? x분해가 될 거고 전개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x의 8승 마이너스 1 플러스 x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x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1차고 여기가 지금 8차가 되는 거죠? 근데 x 3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8차인데 밑에 x가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몇 차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4차가 나와야 합니다. 위쪽에서 4차가 나와야 되니까 8 콤비네이션 4의 x의 다승을 쓰시면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x가 지워지면서 3차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개수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8 콤비네이션 4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1 플러스 x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뭐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저 8차, 3차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거기 요거 말고 6번 문제 볼게요. 여기 위에 써있으니까 좋네요. 혹시 이거 위에 써있는 거 이거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써보시고 선생님 저기다가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x 대신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할게요. 2의 n승은 1로 될 거고 1 대입하면 x 대신 1 쭉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따라붙어 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합이 되겠죠.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들의 총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항계수들의 총합. 그래서 6번에 1번 보시면 7 컨비네이션 0부터 7 컨비네이션 7까지 더해졌죠? 그러니까 걔는 뭐다? 그렇지. 2의 n승이니까 n 대신 7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2의 7승이 돼서 n의 값은 7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쟤는 0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될 거고 대입해주면 n 컨비네이션 0 빼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빼기 n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n의 값을 편의상 홀수로 생각을 해주면 홀수승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앞에 나오겠죠?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n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부호가 로테이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n 대신에 20을 대입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얘는 0이 될 거고 20 컨비네이션 0 빼기 2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20 컨비네이션 2 빼기 이런 식으로 20 컨비네이션 3 더하기 또르륵 하다가 n이 짝수였기 때문에 마지막 수는 20 컨비네이션 20이 됐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 보시면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을 다 들어서 왼쪽으로 넘겨준 거죠. 그렇지. 그래서 20 컨비네이션 0이 1이니까 그 값은 얼마다? 1이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 윗식 있잖아요. 이 윗식에서 선생님 지금 여기 홀수 번째들 있죠. 이 홀수 번째들만 다 들어서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왼쪽으로 넘겨주면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3 더하기 따라가 가서 선생님 아까 편의상 n을 홀수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고 그럼 이쪽은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따라가 가서 n 컨비네이션 n-1까지 왔었을 겁니다. 우리 얘를 뭐라 부르냐면 홀수 번째 이항계수의 합과 짝수 번째 이항계수의 합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은 서로 같으니까 이 둘의 합을 뭐 편의상 a 정도로 두게 되면 요 윗식 있죠. 윗식은 결국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이루어지는 수열 아닙니까? 그 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홀수와 짝수가 서로 이 a로 같으니까 이 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a 너는 뭐다? 2의 n-1승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은 항상 뭘 만족한다? 2의 n-1승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 7번에 1번 보세요. 2n 컨비네이션 0, 2n 컨비네이션 2, 2n 컨비네이션 4. 우린 얘를 뭐라 불러요? 위쪽에 그렇지 짝수 번째 합입니다. 짝수 번째 합인데 n이 2n이었기 때문에 2의 2n승에서 아까 홀수 짝수를 더해서 전체를 만든 거라고 했으니까 1을 빼준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얘가 128이다. 그러니까 2의 7승이다. 와 같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n은 얼마다? 맞네요. n은 4가 되겠네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가볍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11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3 더하기 땅땅땅 같죠? 제일 마지막이 11 컨비네이션 9까지 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들의 합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홀수들의 합이니까 홀수들의 합과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가 빠졌네요. 그런데 얘가 11 컨비네이션 11까지 더했을 때가 홀수 번째의 합이니까 2의 11승에서 하나 빼면 이 홀수 번째의 합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있고 지금 1이거든요. 이런 걸 옆으로 이항해주면 2의 10승에서 1을 빼야 되니까 1023이 답이 되겠습니다. 살짝 장난쳤네요. 그죠? 이런 거 당하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제 8번 문제인데 한 걸음 더라고 나왔지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예전 문제 11의 10승이라고 했지. 얘를 갖다가 1 플러스 10의 10승 정도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얘를 이항 정의로 전개를 해낼 수 있죠. 선생님 아까 전개하는 공식, 이 위 공식, 요것도 좋고 요 공식도 괜찮은데요. 대입 한번 해볼게요. 1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에 10의 1승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에 10의 2승 더하기 땅땅땅 갈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몇으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100으로 나누죠. 100으로 나누면 10의 제곱이 100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은 10의 3승이라는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뒷수부터는 다 10의 제곱의 수를 반드시 갖는다는 뜻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앞에 수를 계산해서 얘를 100으로만 나눠주면 되겠다는 뜻인데 이게 10하고 10 두 개 곱하면 이것도 100이니까 이것도 100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럼 나머지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정리로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어낸 그 수들이 여러 번 곱해지면서 여기서 나누는 수와 같아지거든요. 그럼 같아진 그 수를 기준으로 뒤쪽으로는 모두 그 인수를 갖고 있을 테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러니까 21의 10승부요.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겠죠?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렇지. 1 플러스 20에 10승을 쓰시면 되고 10 컨벤션 0 더하기 10 컨벤션 1에 20 더하기 10 컨벤션 2에 20의 제곱 더하기 땅땅땅 간다는 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이 뒷수부터는 어차피 400의 인수를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만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하고 10, 200에다가 20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뒷수는 나머지가 201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 문제 유형은 좀 옛날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는 거의 안 보였어요. 거의 안 보였지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하동기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공식이 필요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 내용만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